네, 그다음에 이제 교재 80페이지에 문제 7번 설문 1과 설문 2 두 개 사안 해결 쓰는데 6분 드리기 6분 뒤에 시계로 41분까지 네, 마무리하시고 설문 1에서 이제 핵심은 본안 심리에서 양가로 1번의 두 번째 줄 갑이 주장하지 않은 변론주의와 관련된 문제이고 26조 해석에 대해서 보충적 직권탐지주의설. 그래서 3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변론주의지만 예외적으로 번호를 붙여야 되죠. 1번 사실주장 갑 등이 제출한 증거 기록에 현출되어 있다면 이념 보유 사실을 간접 주장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2번 증거도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모집해서 동소유 사실을 인정, 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 처분을 위법함으로 인용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1번 사실 주장, 2번 증거 모집, 사실 확정, 처분의 위법성 이렇게 쓰셔야 돼. 3번 이렇게 해서 양가로 2번 주장했으나 증거 불충분, 진위불명, 존부 미확정, 증명 입증 책임의 문제이고 법률 요건 분류설에 의하면 이렇게 출발하셔야 되고 2년 보유 비과세 요건 사실은 1번에 갑에게 유리함으로 갑이 입증 책임을 진다. 2번 입증 책임을 지면 불리하게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3번 따라서 과세 처분은 적법함으로 법원은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쓰셔야 돼요. 다음에 104페이지에 문제 11번. 사안 해결 써보세요. 시간 3분 46분까지. 예, 마무리하시고 사안 사정 판결 관련된 것이죠.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갑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런 게 나오면 사정 판결한 것인지 의심해 봐야 되고 이제 사정 판결 1번 사정 판결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먼저 쓰고 그래서 다섯 번째 줄에 하자가 처분 시에 중대 명백함을 인정하였고 그 다음에 현저히 공공목리 부적합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사정 판결의 요건은 충족된다. 근데 이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부정설이죠. 준용 규정이 없어서 부정설 등등등. 그래서 부정설에 의하면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109페이지 가죠. 109페이지. 기억은 얼핏 나요? 잘 생각이 안 나신 분은 엄청 반성하시면 돼. 괜찮아. 뭐 이렇게 실제 시험은 아니잖아요. 실제 시험이면 끝난 건데 자기를 반성을 많이 하면 돼. 반성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자, 109페이지 문제 13번 양가로 1번 했던 거죠. 양가로 1번 사안 해결 써봐요. 3분 52분까지. 네, 마무리하시고 이제 핵심은 두 번째 줄에 취소 판결, 세 번째 줄에 확정된 다음 A 얘기가 나오면 기속력이다. 기속력. 반원제 중에 두 번째 줄에 등록 취소 처분, 침입적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반이죠. 반. 그래서 기속력에 반하면 A의 처분이 기속력에 반하면 위법, 당연 무효.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 다시 사안은 이제 양가로 1번에 두 번째 줄에 판결 확정 후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 동일한 등록 취소를 했기 때문에 위법 사유를 시정하였으므로 따라서 반복 금지 음에 위반하지 않는 적법한 등록 취소 처분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기억나? 형성력 몇 조예요? 29조 1항, 기속력 30조 반은 1항, 원은 없고 2항 3항이 재처분 의무. 그 다음에 119페이지. (119페이지에) 문제 14번에서 13 노무 문제인데 사안 해결 이제 쓸 수 있을 거예요. 두 개 다. 안 했어? 119페이지 한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거예요. 119페이지 사안 해결 써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하고 안 했다고 하니까. 131페이지. 단문 1, 2노무 문제 131페이지. 이거는 단문이니까 집행정지 요건 두 문자 뭐예요? 처계적 입원, 획인공. 그 중에 쟁점 있는 게 뭐지? 쟁점이 있는 거. 거부 처분이 집행정지 대상인지 여부. 그 다음에 본. 그래서 패소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이제 복습 시험으로 본 게 16-2죠. 16-2. 행시 문제. 요 행시 문제 복습 시험 봤으니까 사안 해결 써보세요. 예,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간이 이제 만료된 후에 갱신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 만료된 후에 거부이기 때문에 존속 갱신 기간 그런 걸 알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이제 예외적 긍정설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외적 긍정설에 의하면 사안은 갱일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가 아니므로 거부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인정할 실익이 없다. 왜 인정할 실익이 없죠? 논리를 써야지 좀 멋있어지는 거잖아. 따라서 23조 6항에 따르면 3조 2항을 준용하지 않아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수 없고, 임시 갱신 허가 나올 수 없으므로, 기간이 연장될 수 없으므로, 거부 처분 당시로 복귀한 데 불구하고 갑의 불이익을 방지한, 손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실익이 없어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갑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써야지. 한참 외웠던 건 기억이 나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 기억은 날 거야, 보면. 제가 분명히 첫 시간부터 그랬죠. 첫 시간부터. 쟁성훈 보자마자 어제 본 것도 까먹는다고. 어제 본 것도.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됐어, 시험 본 지. 방법이 뭐라고요? 반복 또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이거 들고서 보는 게 그렇게 짜증이 아주 힘들어? 쪽팔려? 좀 이렇게 멋진 그 양장본으로 되어 있는 그 두꺼운 거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 나의 운명을 좌우할 업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업을 선택하는데, 여러분들 업을 선택한 적이 없잖아. 업이란 게 뭐야?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란 말이야. 평생 해야 될 일을 지금 선택하는 과정인데, 뭐 책이 무겁다는 둥, 귀찮다는 둥, 이런 말들은 할 거리가 돼. 그건 완전히 프로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이걸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간직하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보라고. 안 그러면 사진이라도 찍어 놓으라고 했었잖아요. 요새 앱들도 잘 나와 있잖아. 내가 그것까지는 허락한다고 했지. 응? 이거 이렇게 스캔하는 앱 있으면 스캔해가지고 남들한테 팔지만 말고 본인 거로만 잘 이용하라고. 그렇게 무거우면. 근데
이 앱으로 보는 거하고 종이로 보는 거 달라요. 종이로 보면 확실히 기억이 잘 나. 아무리 여러분들이 MZ세대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처음부터 이런 걸로 했으면 탭으로 했으면 탭이 더 기억이 잘 나겠지. 아, 여기지 여기 이렇게 하면서 요 손끝으로 기억을 하겠지만 느끼라 이 말이야. 지금 내가 이걸 하는 거는 제발 느끼라고. 공부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수업 노하우가 자꾸 쌓여가는 거야. 아, 내가 이러니까 못했었지. 그럼 방법이 뭐지? 방법이 뭐지를 내가 알려주면 실천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뭔가를 찾아내야지. 언제까지 떠먹여줘야 돼? 노무사 돼서도 마찬가지야. 내 사수가 있어. 난 새끼 노무사야. 언제까지 사수한테 물어볼 거야? 언제까지 사수한테 사수는 그럼 나를 완전히 갖고 논다고. 걔가 나한테 욕을 해도 내가 찍소리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야. 미션을 주면 해결해 와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이 없었는데 이유가 안 돼. 그 해당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클라이언트한테 돈을 받을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미션이야, 미션. 여러분 평생의 업이라고. 여러분의 수입을 평균적으로 1년에 그냥 네트로 5천 치자고. 5천. 지금 30에 됐다고 쳐.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까지 한다고 쳐. 30년이야. 5, 3, 15, 15억이지? 네트로 했을 때. 그냥 러프하게만 쳐도 15억짜리 업인데 왜 그렇게 소홀하게 접근하냐고. 정말이라니까. 저는 지나온 사람이고 여러분 안 겪어본 사람이잖아. 자격증 딴 사람, 변호사, 각종 자격증 사람 다 받고 걔들이 이제 딴 다음에 어떤 애는 변호사로서 굉장히 잘 나가고 어떤 애는 또 잘 안 되고 그거 다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근성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 근성 있는 애가 다시 노무사 합격했을 때에도 또 열심히 해서 길을 잘 개척해 간단 말이야. 아, 난 대충 합격만 하면 돼요. 월급 한 300, 500만 받으면 돼요. 그럼 뭐 난 할 말이요. 난 그런 사람하고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잘해보자는 거지. 어차피 여러분들 자영업자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취소송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동시에 신청하는 거죠. 이게 소송 절차지. 맨 처음에 요건심리, 그 다음에 심리의 원칙, 첫상 변두구공에서 변론주의, 증명책임이 문제되는 것이고 인용 판결이 확정됐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기속력. 지금 그 핵심적인 테마만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취소송 이외에 무효확인 소송 133페이지 문제 17번. 문제 17번에 양가로 2, 양가로 1도 했었고 양가로 2도 했었는데 양가로 2 한번 해보세요. 양가로 2 사안 해결. 이건 기출인데 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8분까지. 예,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양가로 2번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사유. 갑이 이제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 그래서 이제 무효확인 소송을 갔을 때는 확인의 이익 35조, 취소과 다른 점, 원고 적격 또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한지 여부, 협의 소익, 원소죠, 원소. 그래서 확인의 이익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부정설에 의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1번 양가로 1번에 부정설에 의하면 확인의 이익이 불필요하므로 소송 요건, 다른 소송권을 충족하였다면 본안 심리를 하고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인정되어 무효확인 판결을 할 수 있다. 2번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원상회복 의무 긍정설에 의하면 공단이 그 의무를 이행해서 갑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행 소송인데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행 소송 본안 심리에서 보험료 부과 처분은 무효이므로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원은 무효 사유를 판단할 수 있고 이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거 쓰는 거잖아요. 로마자 2번이 무효확인 소송, 로마자 3번이 부당이득반환 소송. 돈 납부했을 때.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이 추송과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게 확인의 이익의 필요 여부예요. 확인의 이익. 35조의 확인의 이익의 필요 여부. 그 다음에 146페이지. 이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죠. 오염물질 사건 기억나죠? 사안 해결 써보세요. 얘는 좀 쓸 게 좀 있으니까 5분 드릴게요. 5분. 4분 드릴게요. 4분. 예, 마무리하시고 조업정지 명령은 쟁점은 이제 세 번째 줄에 상당 기간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 갑 등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부작위. 1번에 부작위 쓰는 거죠. 부작위. 그래서 얘는 주민의 호흡기와 같은 중대한 법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위해가 급박하고 조업정지 명령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조업정지 명령 재량행위는 영으로 축돼서 기속행위가 된다. 일단 밝혀주고 1번에 쓴 내용이 따라서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데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작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인근 주민 갑 등이 제기한 항고소송은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다. 거기까지가 1번. 세 번째 줄에 항고소송을 제기하여까지가 1번. 2번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했을 때 판결의 기속력이죠. 기속력 쓰는 거죠. 설이 실체적 심리설, 절차 심리설에 따른 특정 처분 의무설하고 응답 의무설이 대립하는데 응답 의무설이죠. 응답 의무설. 그래서 동그라미 2설 응답 의무설에 의하면 사항과 같은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기속력의 내용은 응답 의무이다. 그 다음에 이제 권익구제가 3번이죠. 3번. 3번의 양가로 1번은 을이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4조의 간접강제를 신청해서 간접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권리구제 한계가 있다. 양가로 2번에 쓸 내용은 재처분으로 거부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다시 취소송을 제기하여 하므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권리구제가 우회적이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쭝얼거리는 걸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답안지에 쓰는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말로 하라고 했잖아요. 말로. 자꾸 말을 해야, 표현을 해야 내가 쓸 수 있단 말이야. 자꾸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하고 쉬죠.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 이제 추송과 차이점의 핵심은 대원 기초집 심사위원기인데 대상적 격하고 심리의 범위, 특히 이제 기속력 재처분의 내용, 그 문제란 말이야. 그 다음 149페이지 문제 20번. 이거는 이제 쉽죠? 이걸로 하죠, 이거. 문제 20번. 사안 해결 써보세요. (4분) 드릴게요. 4분. 22분까지. 네, 마무리하시고요. 허가 신청에 거부했을 때, 거부가 위법할 때 질문이 이제 두 번째 줄에 갑에 대한 본질적인 행소법성의 구제수단은 의무행성인데 인정 여부, 예외적 긍정설. 그래서 1번에 쓸 내용은 1번 3설 보충설에 의하면 현행 항고소송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4회 사건의 성수성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의 우려라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의무행소송이 인정되니까 갑은 동소송에 의해 허가를 받아 본질적인 구제를 허가를 받아 이게 나와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2번 임시적인 본질적 구제 수단은 의무행 가처분이죠. 8조 2항의 해석과 관련되는 부분 준용 여부 역시 보충설에 의하면 이렇게 출발해야 되겠죠. 3설 보충설에 의하면 현행 집행정지에 의해서는 거부에 대해서 구제가 불가능하고 4회 요건을 갖추었다면 갑은 임시 허가를 받아 본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허가와 임시 허가 꼭 나와줘야 돼.
여기까지가 항고소송이죠. 항고소송 4조. 취소 소송의 경우, 이제 무작위 소송의 경우 다른 점, 부작위 이거 항소송의 경우 다른 점, 그다음에 법정 항고소송이 아닌 법정 외 항고소송, 음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등. 여러분들이 평일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2회이고 12회인데 주로 말하면 1주, 2주, 이틀이 지났어. 오늘이 16일째야. 근데 요 뒤에 의무 이행소의 인정 여부는 좀 생각나요? 당연하지. 반복의 텀이 짧아질수록 생각이 날 수밖에 없지. 좀 이따 이제 행정심판 가면 더 생각이 잘 날 거라고. 저 앞에 있던 것은 기억 저편에 있다고. 기억 저편에. 그러니까 장기 기억 장치로 단기 기억 장치에 있는 걸 장기 기억 장치로 옮기려면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니까. 주말반 더 황당하다니까. 전혀 기억을 못해. 평일반이니까 간신히 좀 집중해서 하니까 기억을 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어떤 과목을 딱 끝낼 때에는 이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스피디하게 한번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때 지식이 쫙 축적이 되는 거야. 그런 공부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했다 해도 이런 특성을 몰라요. 왜냐하면 대학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해진 범위만 보잖아. 이건 한 방에 4년치를 보는 거라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겪어보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라서. 근데 방법은 뭐냐? 짧은 시간 내에 한 방에 보는 거.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그 전에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쟁송만 본다면 쟁송 정리를 뭐 4일 했다면 그 다음엔 뭐 3일에 하고 그 다음에 이틀에 하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하루에 하고 이렇게 기간을 줄이면서 한 방에 팍팍팍 정리를 해야 된다고. 물론 그걸 완벽하게 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냥 하려고 노력하다가 가서 시험 보는 거야. 그래야지 기억에 남다니까. 안 그러면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게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거야. 그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그거를 빨리빨리 해서 시험 딱 통과하고 그냥 빡 붙고 나가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떨어졌어. 근데 그 다음에 또 1차 보고 또 그걸 할 때 그만큼 효율이 나올 거냐? 그건 아무도 장담 못 해. 왜? 그때는 마음속에 뭐가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게 있고 두 번째는 하기 싫어. 이게 가장 큰 이유야. 그러니까 2년치까지는 막 하고 싶다, 붙고 싶다 이러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지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2년 차까지 또는 3년 차까지 제일 많이 붙거든요. 시험 처음 시작해서 연수로 3년 차. 3년 차까지는 무조건 붙어야 돼. 그 확률이 높을 때 떨어지면 기약이 없단 말이야. 왜?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초입 단계니까 부지런히 해서 2년 차 내지 3년 차에 끝내라고. 쉬었다 보겠습니다.